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서문을 올린 후에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어, 이게 내경편을 이렇게 이렇게 완결 짓느라고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진례 쪽을 살펴보고,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토하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근한컨대 신은 허준이고, 근한, 삼가 살펴보건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근한 안컨대 이렇게 우안컨대 사서에 보면 우안컨대 내가 살펴보건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신호준이 삼가 살펴본대 인신 내유 오장육부하고 사람 인신 내에 그렇게 해도 되고 인신은 띄어도 되고 사람의 몸은 안에 오장육부가 있고 외유 근골 기육 혈맥 피부하야 밖에는 근골 기육 혈맥 피부가 있어서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는 뭐뭐하고 밖에는 뭐뭐하고 이렇게 서로 이게 대꾸될 때 내외 이 서로 내외나 이렇게 표리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안과 서로 다른 상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하고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하고토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유 오장육부하고 외유 궁골혈맥 피부하야 뭐뭐 하였어 뭐뭐 하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는 근골기육 혈맥 피부가 있어서 그 형체 사람의 형체를 이루며 이룰 수 있으며 해도 되고 문장에 따라서 이루며 근데 여기 함유토를 써야 되냐 한의토를 써야 되냐 다른 토를 써야 되냐 이언니와 토를 써야 되냐 다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함유토를 제가 쓴 이유가 안과 밖에 이제 뒤에 보면 장부 백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안으로 장부와 밖으로 근골기육 같은 그런 백체하고 또 전기신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제 이렇게 문장을 쓴 거라서 뭐 함유토 그래서 함유토를 써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안에는 뭐뭐하고 밖에는 뭐뭐하여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데 정기시는 또 뭐뭐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형체를 이루거니와 뭐뭐하거니와 정기시는 또한 장부와 몸 전체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로 또 연결해서 번역을 해도 되고 끊어도 되고 번역자의 주관에 따라서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가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번역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의미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좀 항시 이게 주의를 삼는 거는 문장을 너무 이제 단구에서 이제 끊어서 이제 토막 내서 이제 번역하는 거 그거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통은 될 수 있으면 문장을 이어서 이제 전체의 뜻을 이제 같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편이라서 이게 하메토를 써서 이제 번역을 했고 한의를 써도 되고 이어니아토를 써도 되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로 도가지 삼요와 그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까닭에 상관없고요. 근데 의로로 이제 그러한 까닭이라고 하지 않은 거는 도가에서는 뭐뭐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장이 저는 별로 이게 보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러한 까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한 까닭으로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면 앞뒤가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번역을 하면 되고요. 뭐가 정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모두 도가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두는 어디서 나온 거냐? 뒤에 이제 개자를 이렇게 앞으로 끌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로 이렇게 도치시켜서 이제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꼭 뒤에 순서대로 이렇게 축자역을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번역을 한다는 게 원문을 최대한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흩어버리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을 하되 좀 약간의 어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약간 순서를 바꿔도 돼요. 모두 도가에서는 정기신의 삼묘를 말한 것이고 도가의 삼묘가 이제 정기신이거든요. 그리고 석시의 사대, 불가에서는 기육, 혈맥, 피부의 이제 지수화풍, 이게 지수화풍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경편의 신영의 첫 번째 장인 신영의 이렇게 지수화풍 사대가 나옵니다. 지수화풍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의 사묘와 석시의 사대는 모두 이를 말한 것입니다. 뭐를 말했냐? 전기신과 오장육부, 근골, 기육, 혈맥, 피부를 말한 거죠. 황정경엔 유 내경지문하고 황정경에는 내경이 뭐냐 이제 주석에 달려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몸속의 형상을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경의 사람의 몸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이나 그림, 이 문은 그림이나 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이나 이런 일월성신의 천문이 이렇게 그림처럼 하늘의 별이 그림처럼 이렇게 은하수도 그렇고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글이 뭐 글은 문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이나 글자 문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경지문이라고 한 거고 몸속 그 형상의 글이 있고 황정경에는 근데 왜 설명한 글이라고 했냐? 뭐 설명한 거니까 약간 이렇게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 의 형상에 대한 글이 있고 못못에 대한 글이 있다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근데 약간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첨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서에도 역시 뭐 의서에는 해도 되고 뭐 의서에도 해도 되고 내외경 그러니까 내경도와 외경도 그러니까 내부와 이제 외부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겠죠. 인체 내부와 사람의 어떤 내부냐? 인체 내부와 외부죠. 인체 내부와 외부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 있으며 뭐뭐와 뭐뭐엔 뭐뭐하고 뭐뭐에는 뭐뭐하며 이렇게 막 병렬식으로 대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며토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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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그렇게 써도 무방한데 어감이 일단 안 좋죠. 도가에서는 청정수양으로서 근본을 삼았다. 위본. 그러니까 근본을 삼았다. 무엇으로 근본을 삼았냐? 청정과 수양으로서 근본을 삼은 것이고 의문. 의가에서는 의가에서는 약이 침석. 약과 음식. 뭐 약이를 그냥 약물로 해도 되고 약, 음식, 침과 뜸. 약과 음식과 침과 뜸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나를 썼냐? 못 먹과 어감이 안 좋아요. 일단 그래서 약과 음식이나 침과 뜸으로 써 뭘 치료했냐? 치료로 삼았으니 질병을 치료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뭐 이것이 바로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이해 도가는 그 그 정수. 뒤는 이제 정저잖아요. 정저. 거칠조, 뭐, 조악스럽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수를 도가에서는 그 정수, 이게 청정과 수양으로서 정기신의 그 정수를 얻은 것이고, 어? 얻었다고 할 것이고,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얻었다고 할 것이고, 의가에서는 의술을 치료하는 그 대략을 뭐 거친 걸 얻었다 번역하면 이상하죠. 그 대략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금 자선은 선이 내경 정기 신 장부로 위 내편이요. 그러니까 이 집례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분류나 이제 그걸 이제 그 쓴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니까 금차서 지금의 이 책은 뭐 먼저 선이 먼저 뭐뭇으로써 내 편을 삼았다 그런 의미니까 먼저 내경과 정기신과 장부로서 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경 정기신 장부로서 내경편을 삼았고 뭐 그 말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이걸 바꾼 이유는 이게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먼저 내경 정기신 장부로 내경편을 삼았고 그러니까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너무 이제 예스러운 표현이라서 현대식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하였고를 이제 썼는데 내경 정기신 장부를 내경편으로 하였고 뭐 그런 의미죠 사실은. 차치 외경 두면 수족 근맥 골육으로 위외편 이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토를 붙인 거죠. 다음으로 외부의 두면 수족 근맥 골육을 외형편으로 하였으며 우체 오운육기 사상 3법 또한 오운육기 신성공교의 사상. 그러니까 사상은 이거 뭐 동의공원 뒤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상은 신성공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마의 사상 체질에서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거나 뭐 주역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성공교라고 하는 어떤 의술의 경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공교의 사상과 뭐 한토와 삼법, 한토와 한법과 토법과 합법의 이제 치료 방법에 이제 공화 뭐 이게 그 금원 시대에 가면 그 앞에 이제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장종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토와 삼법으로 이제 질병을 많이 치료를 하는데 그 한토와 삼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토와의 삼법과 내상이나 외감의 제병, 젖병, 모든 병증을 수집하고 나열하여 잡병편으로 하였고 그 말이죠. 위 잡병 잡편이요 말저 마지막에 탕액친구하야 탕액편과 친구편을 붙여서 착 말착해도 되고 말저로 해도 되고 붙일 착이니까 뭐 원래는 말착 그 마지막에 이제 붙였다 편제를 그렇게 이게 붙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착으로 읽는 게 맞다고 봐야 되고요. 이진기변이라 붙여서 그 변화까지 다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진기변은 뭐 시경에 나오는 말이고요. 사병인으로 이렇게 의로토를 붙이는 이유는 뭐 이 못멋으로 이렇게 붙이듯이 사는 뭐 이렇게 사역시키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옛날식 현토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 축자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글자를 따라서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 그런 뭐 병인으로 하여금 하여금사 뭐 이렇게 하여금으로 거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환자의 이렇게 병인으로 하여금 객원 목격하면, 그러니까 환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환자로 하여금 병증의 책을 펼치고 눈으로 찾아본다면 이제 눈으로 이제 찾아본다는 거죠. 찾아본다면 허실 경중과 길흉 사생지 조가 병의 허실과 경중이나 환자의 길흉과 사생의 징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허실과 경중이나로 번역한 이유는 병의 허실과 경중과 환자의 길흉과 뭐 못먹과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병의 허실이나 경중과 해도 되고 환자의 길흉이나 사생의 징조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사생의 징조가 명약 수경하니 물에 비치는 물 수경 물에
표면에 이제 비치는 거울처럼 물에 비치듯이 뭐뭐와 같이 명확해지니, 명약관화해지니, 명확해지니 서무망지 요절지 환느니라. 어, 이게 망령된 치, 그러니까 망은 이제 어이없는 치료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하면 뭐 망령됐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요새 뭐 현대에서 망령됐다 그런 뭐 표현을 가끔 쓰긴 하지만 한문식 표현이고 이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치료를 한 거죠. 어이없는 치료로 일찍 요절하는, 일찍 죽는 거죠. 일찍 죽을 염려가 없게 하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 죽은 염려는 책을 보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책을 살펴보고 하면 치료할 약들과 이렇게 약 여러 가지 이게 그 서문에도 나왔듯이 막 뭐 수십 가지 처방이 촥촥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서 약을 쓰면 최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인 약방은 소이치제가 그러니까 고인 약방은 이제 고방 옛날에 이제 썼던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 한나라까지 장준경의 이제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상한론에 나오는 이제 처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준경이 그 이전의 시대에 존재했던 처방들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 창방하거나 이제 뭐 정리한 책이 이제 상한론이기 때문에 그 상한론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처방들까지를 고방의 약재수가 간결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걸 이제 고방이라고 하고 이제 국방은 이제 음, 태평해민 화재국방이라 해서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당송 이후에 국가 주도로 이렇게 그 처방집이나 방제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본초서도 또 이제 출간하고 출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재 수가 굉장히 번잡해지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원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대가 금원 사대가라는 이게 서문에 나왔던 유화관부터 주단계까지 이 금원시대 사대가들이 만든 처방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퍼뜨린 처방들 뭐 대표적으로 이동원의 이제 보중기탕이나 유화관의 어, 방풍통선상 예 그런 처방들 뭐 유명한 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화재국방의 사물탕, 뭐 사군자탕, 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처방들, 뭐 팔물탕, 굉장히 많죠. 그런 처방들이 이제 후세방인데,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 이제 고방은 이제 고인 약방은 이제 고방이고 소입제가 들어간 약제죠. 들어간 바의 약제가 뭐 앞에는 은 했는데 뭐 고인의 약방은 소입지제는 뭐 이렇게 현토를 해서 번역을 하면 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의 약 처방은 뭐 옛날 사람의 약 처방은 뭐 들어간 약재는 뭐 물론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 이렇게 뭐뭐는 해도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문장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은는이가가 이제 확실히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되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러지 않, 근데 실제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게 전혀,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 초학자들이나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이게 뭐 현토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옛날의 약방은 들어간 약재는, 어, 양과 수가 너무 많아서 뭐 그런 뭐 크게 많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뭐 이렇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가방에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약재의 용량이 테다하야 뭐 이렇게 양수는 용량이죠. 양 용량이 이 앞뒤를 이제 붙여서 같이 번역을 한 겁니다. 약재의 용량이 테다하여 너무 많아서 갑자기 비용, 갖추어, 대비해서 준비하여 쓰기가 어렵고, 준비하여 사용하기 어렵고, 후세방은 한 첩,
여기서는 뭐 한재는 아니고, 뭐 우리가 보통 요새 한재, 두재 하는 그 한재가 아니고, 여기서 한첩이에요. 한첩의 수가, 약재의 가지수가, 뭐 한첩의 약재의 가지수가, 뭐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겠죠. 한첩의 약재 가지수가 특히, 뭐 너무, 매우, 너무 많으니, 특히 많으니, 너무 많으니, 뭐 특히 많으니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해서 너무 많으니, 비난지가, 가난한 집이죠. 그러니까 빈천하고 가난한 추운 집. 집이 부자면 따뜻할 텐데 이게 따뜻하지 않고 가난하면서 재물이 없고 이게 누추하고 가난한 추운 집이죠. 가난한 집에서는 뭐 에서는 해도 되는데 뭐 여기 꼭 는을 안 써도 돼요.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하있어, 어떻게 써 판차, 이것을 갖추거나 준비하거나 구입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판차리오, 판차이값. 근데 보통 이제 하이 뭐뭐오 그렇게 이제 현토를 다는데 여기서는 판차리오라고 이렇게 현토를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거나 구입할 수, 뭐뭐 할 수, 뭐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동의보감은 이런 식으로 약재를 잘 정리하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득효방은 새의 득효방의 줄임말이고, 의학정전은 이제 우단이라는 사람, 우박은 아니고, 이게 우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읽어야 되고, 위영림이라는 사람이 새의 득효방을 썼고, 우단이라는 사람이 의학정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새의 득효방이라는 책에는,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공진단이라는 처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처방입니다. 위영님의 새의 득표방가 뭐 그냥 새의 득표방가 해도 되는데 추학자들이 이제 뭐 이게 뭔 건가 이렇게 모를까봐 위영님이라는 사람이 쓴 새의 득표방이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우단의 의학정전은 그러니까 책 이름이라서 이렇게 책 표시를 해놓은 거죠. 게이 모두 뭐 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모두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 다라고는 저는 좀 이렇게 잘 쓰진 않아요. 모두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다가 좀 어감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모두 약재의 총계, 비율, 총계를 삼았다. 오돈으로서 율을 삼았다. 총계를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율을 삼았다. 모두 약재의 총계를 오돈으로 하였는데 심히 매우 지나치게 로망, 거칠고 어리석고 이렇게 조잡하다 그런 말입니다. 거칠고 우악스럽다, 거칠고 거칠다 그런 말인데 원래 둘 다 거칠단 말인데 뭐 거칠고 우악스러운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개일방의 지사 5종이면 뭐 대체로 뭐 이게 대체로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거는 번역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일방 약재가 한 처방에 이제 약재가는 이제 제가 넣은 거고요. 뭐 약재가 그러니까 대체로 한 처방에 약재가 뭐 단지 네 다섯 가지면 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뭐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한 처방에 단지 네다섯 가지면 닷도는 가의 언니와 이 멋멋은 가의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이때 현토는 언니와 도를 쓰는 게 맞아요. 뭐 물론 다른 토를 쓸 수도 뭐 가의나 뭐 해도 되는데 멋멋은 가하지만 멋멋은 가하지 않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다섯 가지면 닷돈이면 충분하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위영림이나 의학정전에서는 거칠고 우악스럽게 이제 닷돈으로 이렇게 유랬다고 했으니까 닷돈이면 이제 닷돈이 가능하겠지만 지어 2, 30종 약재가 2, 30가지에 이르러서는 뭐 그런 말입니다. 2, 30가지에 이르면 뭐 하얀 토를 써도 되고 하면 토를 써도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지어 뭐뭐 하얀 뭐 이렇게 그 토를 많이 써요. 이르면 어떤 약재는 일제는 근입 겨우 근입 겨우 한두 푼만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한두 푼만
들어가고 성미가 미소하니 약의 성질이 미약해지니 뭐 미약하고 적다 뭐 미소는 여기서는 그냥 미약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축자역으로 하면 뭐 음미하고 뭐 미약하고 적으니 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은 번역이죠. 그래서 약의 성질이 미약해지니 언능 체큐리오 어찌 효과를 바라겠습니까? 어찌 효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슨 효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래 고금의감과 근래에 이제 고금의감 책 이름이에요. 만병의춘도 이제 책 이름이고 공시는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이제 그 공정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고 고금의감이라는 책을 썼고 만병의춘이라는 책도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완결짓지 못하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공정연이 만병의춘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공신의 고금의감과 공정현의 만병회춘에 있는 약들은 뭐 이렇게 있는은 뭐 그냥 이제 못못의 만병회춘의 약은 뭐 약들은 뭐 거기에 있는 책들에 있는 약이죠. 그러니까 처방들 그런 거죠. 약들은 한 첩에 7, 8전 혹 일량에 이르고 7, 8돈이나 7, 8돈이나 뭐 혹은 안 써도 되고 뭐 인하가 있으니까 7, 8돈이나 많게는 한량까지니 한량에 이르니 번역을 해도 되고 한량까지 뭐뭐까지다 뭐 많게는 한량까지니 양미가 온전하고 약재의 가짓수가 완전하고 해도 번역해도 되고 완전하여 빠진 것이 없고 완전하여 빠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해서 이거는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다과 약재의 많거나 적은 용량이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적중은 이제 치우치지 않고 알맞다. 그러니까 용량이 알맞아서 뭐뭐하여서 금인의 지금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 그러니까 기품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제 옛날 한문식이고 기질과 성품에 합하니 꼭 맞으니 그러니까 합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맞다 이렇게 맞다 그럼 합치된다 뭐 일치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맞습니다. 그러한 까닭에로 금자는 지금은 뭐 금자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에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다 이러한 다 이 법을 따라서 종착법화 이 법을 따라서 따를 종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모두 환산했다 뭐 애누리했다 깎았다 뭐 근데 한 첩으로 이렇게 애누리해서 환산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첩으로 환산하여 한 첩으로 작 하였으니 뭐 만들었다고 꼭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위의 의미예요. 그냥 한 첩으로 하였으니 거의 대체로 그런 말입니다. 대체로 약을 조제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쉽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